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이루어지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을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목을 보시면 Is Canada propping up condo investors to prevent price from falling? 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지원하고 있다. 콘도 투자자를 뭐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7월 5일인데 며칠 전에 6월 통계 자료가 발표했어요. 근데 큰 폭은 아닙니다만 계속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판매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콘도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클로징한 시점에 클로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목이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캐나다는 누굴까요? 여기 보면 Canadian Policymaker and Financial Institu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캐나다는 캐나다 정책 위반자, 그러니까 정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콘도 투자자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지금 이제 2020년이라는 숫자를 가져온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스퀘어 피트당 콘도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이죠. 근데 가격을 보면 1029인데 이게 과거로 가보면 2020년과 동일하죠. 이 통계 수치의 바탕이 됐던 지역이 킹 웨스트 네이버후드인 다운타운 토론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가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2020년 자기가 했던 얘기를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죠. 그때도 본인은 이 분양 콘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표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길래 이 그래프를 이 컬럼에 가져왔을까요?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 콘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콘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 첫 번째로 이 주제 속에서 살펴보면 콘도 투자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 콘도 유닛을 구입해서 클로징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이 가격에 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면 그래프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때 이 가격이었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똑같은 가격이 됐는데 뭐 가치가 떨어졌지. 근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건 리세일입니다. 리세일과 프리컨스트럭션 콘도는 틀리죠. 그러니까 분양 콘도와 리세일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분양 콘도는 항상 더 비싸요. 여기서도 보면 다운타운 토론토 was around 1,500 per square foot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리세일은 $1,000죠. 그러니까 거의 1.5배가 더 비싸요. 다 그렇진 않죠, 평균적으로. 근데 보통은 한 30% 더 비싸다고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리세일보다 분양 콘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본다면 리세일은 is okay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뭐 똑같아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분양 콘도인 거죠. 분양 콘도는 비싸게 샀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터디 케이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 55 머슬 스트리트 이 콘도 보면은 오리지널 프라이스보다 19% 낮게 팔렸다 그러죠. 그리고 27개 중에서 올리 하나만 팔렸대요. 그러니까 대략 20% 정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저희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분양 콘도를 샀을 당시보다 지금 클로징하는 이 시점의 가치가 20%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클로징을 하려면 모기지를 받아야겠죠. 모기지를 받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우선 모기지를 얻으려면 모기지 승인을 신청한 은행에서 감정을 하겠죠. 이 자산이, 모기지 대상인 자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어프레이저를 하겠죠. 감정하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콘도 가치가 이렇게 되네. 그런데 가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그럼 이 갭이 있죠. 이게 모기지 총 어마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80만 불에 샀어요. 2020년 당시에. 근데 이게 20%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80만 불에서 20만 불이 떨어지면 16만 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64만 불이 된 거죠. 지금 가치가. 그쵸? 그러니까 8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다운페이 20% 그동안 했겠죠. 그러니까 16만 불은 여기 있어요. 깔려 있어요. 지금 다운페이로. 근데 이 80만 불이 크로징을 하려고 지금 보니까 20% 가격이 하락해서 64만 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감정을 해보니까. 근데 감정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해서 요만큼의 돈만 필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80만 불에 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건설사한테 80만 불에 샀으니까 80만 불과 16만 불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금액을 빌려야죠. 모기지로. 그러니까 64만 불을 빌려야 되는데 근데 64만 불이 안 되죠. 지금. 빌릴 수가 없죠. 감정 가격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16만 불이 모자라죠. 떨어진 20%만큼요. 자, 그러면 이 분양 콘도를 크루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떨어진 가격 16만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채워 넣어야겠죠. 모기지로는 못 받으니까요. 그 금액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갑자기 16만 불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프라이빗 랜더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한국말로는 사채인데 뭐 그런 나쁜 의미의 사채는 아닙니다만 anyway 고금리니까 좋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부담스럽죠. 뭐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프라이빗 랜더 같은 경우는 20% 다운페이보다 더 많은 다운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1금융도 안 되고 2금융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걸 프라이빗에서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더 높은 걸 요구해요. 만약에 모기지를 못 갚게 되면 이 자산도 프라이빗 랜더가 가져가고 깔려있던 다운페이도 가져가는 거니까 이 프라이빗 랜더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높은 다운페이를 요구하죠. 게다가 1%, 2%, 3% 랜더피 요구하죠.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버린 그런 답답한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몇몇 사례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모기지 승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희 모기지 회사에 와서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돼요. 근데 어떤 1금융 뭐 얘기하면 다 아는 메이저 뱅크에 갔더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크로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브로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궁금하죠. 모기지 브로커가 바보가 아니죠.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고객인데 다 알아봐서 안 된다고 해서 프라이빗밖에 없다고 한 건데 프라이빗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메이저 뱅크에서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빌더가 콘도를 지으려면 뭐 콘도든 whatever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분양권을 팔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로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은행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는 않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하죠. 뭐 비즈니스 할 때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은행 같은 경우도 이 건설사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시공을 해서 잘 클로징을 했는지 이 건설사의 백그라운드를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 건설사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겠죠. 그걸 이제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건설사가 자기네들이 얼마를 빌려서 어떤 자재를 얼마에 사서 얼마 동안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완공을 해서 얼마에 팔겠다. 그래서 판 대금을 이제 회수하겠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당신들한테 다시 갚겠다. 이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빌린 돈을 갚을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이 나서 이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는 지금이 아니라 분양 콘도가 건설될 그 당시 4년, 5년 전에 했던 조사죠. 그러니까 4년, 5년 전 과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콘도 가격이 가치가 떨어져서 감정 가격이 안 나와서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 은행에 가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행에서는 지금 가치로 해당 유닛의 자산 가치를 매긴 게 아니라 과거 4, 5년 전에 그 타당성 조사에서 했던 자산 가치를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된 거죠. 뭐 지금 당장 클로징을 하려고 했던 분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꼭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에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모기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긴 거죠. 그런데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규정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과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을 벌써 한 건데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배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분양 콘도가 있다. 그럼 여기 건설사가 있죠. 빌더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서 하죠. 만약에 이제 이 콘도 투자자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콘도를 클로징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설사가 파산할 수 있겠죠. 돈을 받아서 빌렸는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클로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한테 못 갚겠죠. 근데 이게 뭐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 은행도 부실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부실을 넘어서서 파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지금 집이 부족해서 이민자랑 계속 들어오는데 집은 부족하고 그래서 최근에 좀 뜸합니다만 뭐 집을 더 짓는다는 정책을 계속 내놨었죠. 그거 내놓으면서 그냥 말만 했을까요? 아니죠. 빌더들 계속 푸시했겠죠. 많이 지어라. 빌더들도 바보 아니죠. 오케이, 트라이 할게. 근데 관련된 규정들을 좀 느슨하게 해줘. 그래야지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 우리도 해볼 거 아니야.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로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입김이 또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쳐봐요. 이름 얘기 안에 다 아는 그런 메이저 뱅크가 부도가 난다고 치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여태까지 금융위기 때 보면 희생양은 있지만 탑 1, 2, 3 이거 다 살려주죠. 공적 기금으로 다시 살려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사가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정부가 또 해결해 줘야 돼요. 모양새 안 좋죠, 이거. 그러니까 이 정부, 건설사, 은행 이 세 파트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 은행에서는 기준을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고 정부에서는 이거 묵인해주고 건설사는 이걸 또 이용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콘도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뭐 혜택을 볼지 안 볼지는 더 가봐야겠습니다만 이 순간을 봤을 때 지금 클로징을 하느냐 마느냐 이 순간을 봤을 때는 일종의 혜택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 스토리가 깔끔하지 않죠. 뭐 뒤가 그렇죠. 지금 유튜브 상이라서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말씀드린 건데 실제 케이스에서 디테일을 보면 별의별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모기지를 받는데 지금 가치가 아니라 과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4, 5년 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모기지를 내준다. 그 얘기는 이만큼의 지난 4, 5년 동안 감소한 자산 가치에 대한 부실을 안고 미래로 가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부채 맞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전 국민이 그런 게 아니라 콘도를 몇 개씩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걸 또 안고 가는 거죠. 이 폭탄을. 잠재적인 폭탄이죠. 얼마나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앞으로 지금 클로징한 게 또 많죠. 올해 가을, 올해 말, 내년 초 이제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콘도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추가 하락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추세는 큰 폭의 하락은 끝난 것 같지만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리스팅 많아지고 있고 리스팅 했다가 캔슬되는 것도 많아지고 있어요. 안 팔리니까 캔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캔슬한다면 어떻게 할까? 팔려고 했는데 렌트 내봤자 모기지 비용 감당 못하고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다시 걷어들여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렌트 다시 주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리뉴얼은 계속 다가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클로징하는 콘도도 문제지만 리뉴얼 해야 하는 본인의 집 때문에 일부 자산을 지금 시장에 내놓고 계시는 분들 많죠. 근데 안 팔리죠. 물론 자 최근에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할 거다. 미국이 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기대하는 건데 이건 기대죠.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콘도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 뭐 사실 이것도 추측이죠. 가능성이 크지만 큰 추측이죠. 얼마나 많이 하락할지 모르죠. 그리고 리뉴얼이 계속 온다? 이건 사실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다른 기사에서 본 건데
프로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기지 프로드.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로 인컴 소득을 조작한 거죠. 나는 10만 불밖에 안 되는데 15만 불, 20만 불이라고. 이게 작년에 6만 건이 적발됐대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 모기지 사기를 적발하고 감독하는 그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 이게 6만 건이었다 그래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감독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적발된 이 6만 건은 전체 프로드의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90%는 못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대략적으로만 봐도 6만 건이 잡혔으니까 6 곱하기 10 하면 60만 건이 프로드라는. 인도 사람들 많이 하잖아. 한때 한국 분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고객분이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면 이제 암흑의 세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암흑의 세계예요. 깜깜하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이것도 암흑의 세계죠. 부실을 안고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변수들만 더 많아지는 듯하죠. 저희들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뭐가 하나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고 이게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발생하죠. 그럼 또 해결하면 또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편할 것 같다고 하는데,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발생해서 살 것 같지가 않죠, 항상. 근데도 돌이켜보면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실생활은 나아진 거죠, 사실은.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가 해결했는데 또 뭐가 생겨? 이런 생각인 거지. 사실은 하나를 해결했기 때문에 발전한 거죠. 만약 이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새로운 게 그냥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됐는데 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또 힘들어 이게 아니라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특히나 모기지와 관련돼서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욱더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